안녕하세요. 방수가입니다. 방구석에서 여러분들과 수학 과외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채널을 만들었고요. 먼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모 총평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어떤 교육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좀 생각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킬러 문제가 사라진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능을 대비하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육모 총평부터 간단하게 하면, 육모는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굉장히 쉬운 난이도였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그리고 중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몹시 어려웠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이 육모 평가의 문제들, 저는 이제 수학 선생이라서 수학에 관련된 것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수학 문제를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수학에 있어서 킬러 문제의 허들을 요 정도라고 잡아볼게요. 그리고 준 킬러 문제의 허들을 한 요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한 중상위권의 학생들이 한 요 정도의 포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레벨. 그리고 최상위가 한 요 정도. 그러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킬러 문제를 잘하면 풀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풀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이 좀 잘 못하는 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틀리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육모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킬러 문제 난이도가 대폭 낮아졌어요. 킬러 문제 난이도가 요만큼 낮아졌고, 준킬러 문제 난이도가 요만큼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준킬러 문제는 상향이 됐고 킬러 문제는 하향이 된 거죠. 지금 평가원에서 육모를 보기 전부터 킬러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킬러 문제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를 원래는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었는데, 킬러 문제 난이도가 쉬워지고 준킬러 문제 난이도는 높아졌지만 그래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준킬러까지는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6월 모의고사가 됐을 건데, 근데 최상위 학생들이 많은 건 아니지 않잖아요. 많은 건 아니죠. 그쵸? 많은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중상위권 학생들은 원래 준킬러 문제를 뭐 그래도 6문제 중에서 한두 개, 많으면 3개까지는 풀 수 있었는데 못 풀거나 아니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뭐 좀 점수가 굉장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급컷 자체가 굉장히 내려가게 됐죠. 제가 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그 정권 자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아니고, 대통령이 뭐 1도 모른다, 뭐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확실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수험생은 아니기 때문에 이 수능 수학에 대해서 체감하는 능력 자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본인의 자녀가 지금 수능을 볼 만한 세대도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육모가 어려웠네 라고 이제 기사들도 쏟아지고 하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냈냐, 더 쉽게 내라, 이런 취지로 아마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그런 발언으로 이제 언론에다가, 그러니까 정계에다 발표를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킬러 문제 난이도는 지금 쉬워진 상태예요. 이거 난이도가 지금 많이 쉬워졌습니다. 뭐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6월 모의고사 총 그 해설 강의도 좀 찍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미 다른 좋으신 인간 강사님들이 워낙 잘 해설 강의를 해주셔서 제가 뭐 그거를 찍는 거는 조금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킬러 문제가 쉬워졌는데, 뭐 앞으로 지금 교육부 뭐 지금 사실상 평가원장도 사퇴를 해버렸고, 그쵸? 평가원장도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육모를 사실 좀 쉽게 낸다고 냈던 건데, 중킬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중상위권 애들 등급을 받쳐주는 애들이 박살이 나면서 등급컷이 무너졌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골자로 문제가 나오게 되냐, 지금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들. 어떤 거냐면, 이 킬러 문제를 없애면 난이도가 지금 쉬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킬러 문제가 없어지는데 대신 지금 보시면 준킬러 문제 난이도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킬러가 없앤다고 해서 수능이 완전히 쉬워지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얼마든지 난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지금 교육과정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교육과정 범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기하 같은 경우도 이제는 선택 과목으로 빠져서 학생들이 기하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죠. 미적을 선택하게 되면. 뭐 행렬 같은 거는 빠진 지 워낙 오래돼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부분도 아니기도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범위가 줄어들어서 솔직히 수학이라는 게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이거 4개만 할 줄 알면 사람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잖아요. 물론 수학을 전문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을 뺀다면, 그러면 막말로 수능 수학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정수까지만 나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연수. 그러면 뭐 2017은 소수인가? 뭐 혹은 2019는 소수인가?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죠. 뭐 이산수학 예전에 저희 배웠던 뭐 그냥 산수 거기서 어렵게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속셈 학원 뭐 이런 학원들이 또 생겨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떤 교육 방책을 결정하든지 관계없이 사교육을 잡는다는 의미로 뭔가 정책을 펼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문제는 나와야 되고 수능 문제는 어쨌든 출제는 되어야 하고, 그럼 거기서 나오는 문제를 맞춰야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고득점이 필수잖아요. 그럼 이 고득점을 맞춰주기 위한 사교육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도 사교육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현 우리나라 그 교육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이제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교육을 좀 줄이고 공교육을 좀 살리고 싶다. 해결책은 굉장히 간단해요. 음, 선생님을 지금의 딱 2배로 뽑으면 돼요. 그래서 한 학급에 선생님을 2명씩 두면 돼요. 제가 뭐 임용고시를 패스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선생님이 한 학급에 못해도 한 30명, 20명 후반, 20명 초중반에서 30명 정도를 맡고 수업을 하는데 그 30명의 레벨이 다 달라요. 진짜 못하는 애부터 진짜 잘하는 애까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한테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하면 무조건 피해를 보는 학생이 생깁니다. 그 공교육의 한계예요, 한계. 그렇지만 만약에 거기에 주교사 한 명을 두고 부교사를 한 명을 둘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교사는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되 부교사가 이제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 옆에서 전담하면서 선생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아마 공교육의 위상 자체가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애들이 굳이 학원 많이 안 다녀도 되고 과외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으로 다 끌어들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세금 뭐 당연히 이제 부교사를 뽑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지출, 국가적인 재정 부분에서도 지출이 늘어날 거고 어쨌든 공무원을 더 뽑는 거니까. 그래서 뭐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성이 그렇게 크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지금 교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반발도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업무가 워낙 많으시니까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제가 갖고 있는 교육관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현재는 없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수능 대비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 자, 뭐 그냥 일단은 이제 어쨌든 제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미적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물론 이제 미적하고 확통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적이라는 학문은 결국 수투를 베이스로 하는 그 학문이죠, 그렇죠? 수투에서 배우는 미분하고 적분을 갖다가 이제 미적분 단원에 들어가서 초월함수에 대해서도 적용시키고 뭐 좀 더 복잡한 적분이라든지 복잡한 미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미적분 단원이기도 하죠. 확률과 통계는 조금 별개로 칠게요. 아무래도 고등수학 상하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뭐 개통수학이라고 하죠. 개통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2개는 조금 논외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수능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갖다가 단축해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이거 지금 준킬러 난이도가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무조건 높게 할애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준킬러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간 단축은 도대체 어떻게 시키냐? 저는 시간 단축은 수원 파트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원 파트. 수원 파트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시간 단축을 해야 된다. 이거 무슨 소리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수원은 크게 지수, 뭐 로그, 그리고 삼각함수,
그리고 수열 이렇게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뉘는 거를 뭐 다들 알고 계시겠죠? 수험생 분들이라면. 그럼 지수 로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지수와 로그에서 분명히 그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방정식 푸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런 방정식 푸는 문제에서는 숫자를 약간 좀 때려 맞춘다? 노가다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푸는 거를 조금 습관화해야 돼요. 모의고사에서 정석풀이를 찾아서 정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 본인이 진짜 천재, 상위 0.01% 천재라면 그 방법 추천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평범한 사람이다. 뭐 수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이렇게 일가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평범한 것 같다. 그러면 노가다나 때려 맞춰서 문제 푸는 게 시간 단축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삼각함수 문제는 그래프 개형을 많이 봐둬야 돼요.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용모 해설 강의를 하거나 킬러 문제 해설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제가 그런 영상짐에서 어떻게 하면 삼각함수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혹은 삼각함수 문제 중에서도 진짜 어려운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버리고 건너뛰고 푸는 게 등급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거 구분하는 거, 자세히 구분하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꼭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첫 영상이기도 해서 굉장히 좀 긴장되기도 해가지고요. 조금 익숙해지면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좀 유추할 줄 알아야 되고, 주기성이라든지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 당연히 신장시켜야 되고요. 자, 수열 같은 경우는 이번 육모에서도 이제 12번 문제랑 15번 문제에서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육모 시험을 볼 때 12번 문제 푸는데 되게 빨리 풀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풀진 않아. 근데 물론 어려운 문제였어요. 12번 문제가 집합하고 연관지어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만한 수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그럼 빨리 풀 수 있냐? 이것도 지수로그랑 약간 비슷해요. 조금 간단한 수, 자연수 1, 2 이런 숫자들 대입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15번 같은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킬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좀 있었다? 그렇다면 15번 문제는 굉장히 좀 쉽게 풀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원에서 이 시간 확보를 한 거를 토대로 이걸 그럼 어디다 쓰냐? 수투에다가 쓰는 거예요. 수투에다가. 미적을 시험 보시든 확률과 통계를 시험 보시든 결국 수투는 공통 단원이기 때문에 둘 다 봐야 되잖아요. 수투에다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수투에 대해서 일단 기본기가 출중해야 돼요. 뭐 저 말고도 워낙 유명한 인강 강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인강을 찍지는 않아요. 자, 물론 그 굉장히 유명하신 강사님들이 항상 그 기본기를 강조하시고 그분들이 갖고 계신 각자만의 커리큘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커리큘럼의 기본 개념들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분들이 만든 교재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문제를 풀거나 그 경험하면서 이 문제는 정말 좋다 라고 생각해서 수록한 것들이에요. 그분들이 기본 개념서로 쓰는 문제에 그 기본 개념서에 수록된 문제들을 잘 보시면 한 개의 개념만 물어보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한 문제 속에 막 적어도 2개에서 3개, 막 많게는 4-5개까지 개념이 들어간 문제들을 수록시켜 놔요. 그거는 한 문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라서 수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그 바보라서 그냥 어려운 문제 해놓으면 애들이 뭐 되게 뭐 대단해 보이겠지 이런 목적으로 넣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험생분들이 꼭 그거를 깨달으시고 그 문제에 숨어있는 정수를 다 빨아들이셔요. 그러다 보면 수투에 대한 기본기가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수투에 대한 기본기가 올라가면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에서도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냐? 킬러를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저는 킬러 문제 절대 안 풀리던데요. 킬러 문제를 푸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킬러 문제를 처음부터 그냥 시작해갖고 풀이 과정이 딱 떠올라서 풀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럼 킬러 문제는 어떻게 푸냐? 저는 항상 절대로 큰 그림을 그리지 말라. 이 문제를 볼 때 큰 그림, 그러니까 국어나 뭐 이런 거는 뭐 사진 찍어서 뭐 이렇게 해석한다 뭐 이런 그 풀이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큰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그 육모 22번에서 나왔던 그 조건이 아마 뭐 이런 조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조건이 육모 22번에 나왔었어요. 일단 보기만 해도 굉장히 좀 무서워 보이는 그림이긴 해요. 그쵸? 근데 이게 우리가 기본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기가 출중하다면 얘가 결국에는 평균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만족시키는 게 구간이 뭐 K부터 K 플러스 2분의 3까지라고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었는데, 그냥 한눈에 이 문제를 보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고민하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지 말고 작은 그림을 그려라. 작은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
요걸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두 점 사이의 그 평균 변화율을 구한 거고, 이것도 x2와 x3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한 거잖아요. 근데 두 개를 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대요. 즉 기울기 곱이 음수라는 거는 하나가 양수면 다른 하나는 음수여야 되고, 얘가 음수면 얘는 양수여야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fx가 아마 3차 함수꼴로 주어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fx 식이 아마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럼 얘가 3차 함수니까 그래프 개형도, 심지어 얘는 그래프 개형도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뭐 요런 식으로 생겼거나 뭐 아니면 이제 뭐 요런 식으로 생겼거나 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진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점들을 그냥 대입해 보는 거예요. x1, x2, x3를 그냥 막 찍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x1, x2, x3 막 이런 식으로 찍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곱했는데 이 기울기 곱한 건 양수인데 안 되는데, 이렇게도 뭐 찍어 보시고, 얘는 음수니까 양수내서 안 되는데, 이렇게 막 찍어 보다 보면은, 근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얘네 둘 기울기 곱 음수니까. 그쵸? 그리고 뭐 이번엔 이렇게 세 개를 잡았다고 하면 이렇게도 곱해도 지금 음수가 나오죠. 기울기 곱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발견되냐면, 이게 되려면, 이게 지금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두 개가 극값이잖아요. 이 극값을 포함하지 않고 세 점을 찍으면 절대로 음수가 안 나오네. 절대로 이게 음수가 안 나오네. 이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 결국 세 점을 내가 찍으려면 요런 구간 내에서만 찍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찍으면 이 구간 내에서는 음수인 그 기울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곱했을 때 평균 변화율이 음수가 나오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k부터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극값이 있어야 되는구나. 극값이 있어야 되는구나. 요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 22번 킬러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복잡해 보이는 이 조건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뜯어서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함수의 극값을 갖다가 내가 영역 내에 둘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생각보다 이걸 깨우치고 나면 되게 쉬워지죠. 물론 그 다음도 조금 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센스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설도 제가 꼭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수원 같은 경우는 시간 단축이 필수다. 시간 단축이 필수다. 그렇다면 수투 같은 경우는 어떠냐? 기본기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킬러에 대한 도전 정신, 이거를 꼭 길러야 돼요. 왜? 지금 정부에서 킬러 문제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킬러 문제 난이도 낮추라고 했잖아요. 킬러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도전 정신이 없으면 난이도가 낮아져도 못 풀어요. 그래서 이 킬러를 풀 수 있는 도전 정신을 꼭 길러야 한다. 킬러 문제를 계속해서 도전해야 된다. 근데 이 킬러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작은 그림을 그려라. 주어진 정보를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정보 해석력을, 이렇게 해서 수원과 수투를 대비를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개가 짖어도 뭐 기차는 간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혼란한 상황에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도 결국 수능 보면 1등급은 나오고요. 결국 100점짜리는 나오고, 의대 갈 애들은 의대 가고 서울대 갈 애들은 가요. 여기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시간에 킬러 문제 하나라도 더 도전해 보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 진짜 잘 하시면은, 제가 진짜 조금 과장 아닌 과장을 살짝 보태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킬러 문제 계속 도전하시고 킬러에 대한 내성 생기면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의 킬러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도전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걸 도전했을 때 그 문제를 맞춰서 뭐 한 8점 정도 더 오른다? 뭐 많게는 12점 정도 더 오른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받아왔던 등급보다 한 등급 정도 더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이번 수능 충분히 그런 이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물수능 되면 어떡하냐, 뭐 킬러 안 나오는데 변별력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물수능이면 어때? 내가 100점 맞으면 되지. 물수능이면 어때? 내가 킬러 다 맞춰서 내가 받던 점수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결국에는 고득점 맞고 점수 잘 맞는 애들이 좋은 대학 가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려고 지금 수험생 그 힘든 과정 겪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실력으로 앞으로 있을 수능이라는 거대한 시험에서 좋은 성적들을 다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영상인데 뭐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은 일단 고등학교 1학년 거 쇼츠로 좀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수능에서 이제 조금 문제를 갖다가 뭐 저는 이제 뭐 정석풀이, 야매풀이 다 좋아해요. 야매풀이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수능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능에서 조금 어쨌든 시간 단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되면은 해설 강의도 꼭 찍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일단 요쪽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공부 지금 하시는 거 꼭 대성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모두 다 받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